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연일 2,000포인트를 밑돌면서 지수가 약세로 추세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사흘째 내리면서 1970선 초반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거래 대금도 3조 5천억 원대를 유지하면서 크게 줄어든 것, 투자자들이 마땅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는데요. 먼저 전화 상담은 02-3153-2613번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한국타이어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향으로 하반기 기대 이상일 듯이란 제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 불안과 수급 완화로 당초 1분기 때 예상과는 달리 천연고무, 부타디엔 등의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2, 3분기 투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에는 2, 3분기 투입 평균 원자재 가격이 각각 톤당 2,854불 그리고 2,915불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동향을 감안하면 2분기 2,819불에서 3분기 2,853불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2, 3,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률을 당초 12.9%, 10.7%에서 이제 13.6%, 13.1%로 상향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가격 인상은 계획 대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분기에 국내 OE와 그리고 북미 지역 아리 등에서 이미 소폭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구디어, 요코하마 등이 4월부터 북미에서 가격 인상을 이미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의 연간 글로벌 가격 인상 계획 5%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및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풀가동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품질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타이어의 판매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생산이 풀가동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생산 풀가동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률 상승 전망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투자 관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5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KTB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키움증권입니다. 스마트한 온라인 증권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MTS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키움증권의 3월 말 MTS 시장 MS는 31%로 1위입니다. MTS 시장 지배력 강화로 브로커리지 부분 MS 부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MTS 시장 규모 2012년은 480조로 전년 대비 70% 성장할 전망이고요. 현재 MS를 유지한다 했을 경우 순이익은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 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작업은 순항 중입니다. 증권, 운용, 해외, 저축은행 등 금융업 내 사업 영역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단기 ROE 개선 효과가 3% 내외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저축은행 업황 정상화 이후 이익 기여도는 대폭 상승할 전망입니다. MTS 시장 성장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장기 성장 기반 마련, 이머징 카맥 진출을 통한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 등 장단기 이익 모멘텀 및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업종 내 탑픽을 유지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대투증권에서 발간한 제닉입니다. 용감한 마스크팩이란 제목의 레포트인데요. 국내 마스크팩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제닉입니다. 제닉이 주력하는 국내 마스크팩 시장은 2011년 기준으로 약 2천억 원 규모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시현 중입니다. 이는 최근 제품 고급화와 편리성으로 인해 마스크팩이 필수 제품으로 자리 잡았고 소비계층도 기존 20, 30대 여성층에서 중장년 및 노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용의 편리성으로 최근에 남성층까지 가세하고 있어 국내 마스크팩 시장 고성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는 수용성 하이드로겔팩이라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1년 기준 872억 원의 매출 시현으로 국내 마스크팩 시장 내 1위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높은 진입 장벽과 대량 판매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이 2010년 33.4%, 2011년 34.9%로 상승하였고 2012년에도 36.5%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2년 주력 제품 가격 인상으로 우수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2012년 제닉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1,3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6.9% 증가한 186억 원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이는 2012년 3월부터 GS 홈쇼핑과 방송 시작하였고요. 4월부터 주력 제품인 하이밀팩의 10% 가격 인상 등으로 제품 매출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2공장 완공에 따른 인건비 부담 축소, 그리고 모델 사용료 하향 조정 등으로 2010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12.6%에서 14.1%로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닉은 최근 소비층의 확대로 고성장세에 있는 국내 마스크팩 시장에서 1위 업체로 독자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높은 실적 성장세와 더불어 시장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홈쇼핑 시장 진출과 ODM 사업 확대 등 매력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어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6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한국타이어, 키움증권, 그리고 국내 마스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제니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하이닉스? 아, SK 하이닉스를 들고 계세요? 예? 하이닉스요? 예, 예. 예, 하이닉스를 얼마에 몇 %나 가지고 계세요? 34,450원이지 싶은데 한 60% 됩니다. 34,450원 정도 되시고 비중이 한 60% 되신다고요? 예, 예. 예,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그 3월 초전 그때 뭐 35,000원까지 간다고 회사에서 샀는데 예. 언제쯤 되면 그 시세 가능한지.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하신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가격대가 언제쯤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예, 투자는 좀 오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좀 짧게 대응을 하세요? 장기로 보고. 단기로 보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홈팀 박성일 연구원님과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또 의문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집중을 많이 받았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이 전반적인 약세라서 그렇지 하이닉스 자체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D램하고 낸드 플래시죠. D램 쪽부터 살펴보자고 하면 엘피타 파산 보호 신청 이후에 D램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달 1.07달러에서 이번달 1.11달러까지 7%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모바일 D램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5월달에 이제 갤럭시 S3가 나온다고 하면 인데디드 낸드부터 시작을 해갖고 낸드 플래시조차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수급 상황을 좀 보신다고 했을 때도 올 한해 가장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하이닉스입니다. 4월 1일부터 오늘 4월 23일까지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거 1위 종목 하이닉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도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추세대를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19일 이후로 적당한 추세를 이루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엘피다 파산이 가장 큰 촉매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지만 2천선 돌파 그리고 2천선 지지에 조금 실패를 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시장이 보여주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가격대 35,000원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D램 가격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같이 2달러 이상 3달러까지 간다고만 하면 35,000원대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변곡점에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26,000원대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6,000원대 직전에 장대 양봉을 보였던 26,000원대 이 갭이 발생했던 이 구간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3만원 회복이 급선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만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7,000원까지 올라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35,000원까지는 중기적으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주의를 드려야 될 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닝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세적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이나 모바일 D램 가격이 올라온다고 해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할 때는 재빠르게 매도를 하셔서 26,000원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께서 설정하신 목표가 35,000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손절가 26,000원을 꼭 잘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 전화 연결자 종목 봐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몇 개 볼 텐데요. 오늘 문자 참여도가 높습니다. 원익 IPS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9234님께서 보내셨는데 매수가를 적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매수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자, 먼저 봐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33,000원에 25% 가지고 계시다고 5692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전망과 매도 시점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네. 매수가를 보니까 좀 오래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하실 때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갖고 계셨던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좀 두려워하실 게 아니라 일단은 처음에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손절가를 정하시고 그 라인이 만약 이탈이 된다 하시면은 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좀 대응하시는 법을 좀 기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종목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기타 IT,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뭐 기타 뭐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그러니까 모두 흐름은 좀 괜찮죠. 근데 문제는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불안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부분이겠죠. 시장이 꺾이면은 당연히 이들 종목도 흐름을 좀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고 그 다음에는 종목으로 좀 압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질문 자체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쯤 반등할 수 있는가, 언제쯤 지금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주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종목에 대한 걱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LCD 패널 값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LCD 패널에 대한 반등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봤을 때 올림픽 기간, 그러니까 올림픽 시즌에는 아무래도 지금 TV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게 좀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좀 맞물려 갖고 올해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아무래도 지금 TV나 뭐 LCD 쪽, 그러니까 지금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지금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반등 포인트가 좀 잡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린다면요. 차트 흐름 보시면 아직까지는 뭐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하락세가 꺾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봉이 좀 치고 올라가줘야 이제는 하락을 좀 마무리하고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저항대가 지금은 3만 원이죠. 3만 원이 돌파된 뒤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만 주가 자체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주봉상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게 좀 불안 요인이다. 근데 이제 그런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려고 하는 흐름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달 이내로 보시면은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0
700원 구간, 25,700원 구간이 지지가 잘 되면서 W차 패턴이 좀 완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W차 패턴으로서 지금 상승을 해야만 주가 상승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25,800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이번 주 동안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8,000원이 이번 주에 안착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저항대까지 3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3만 원이 돌파되면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32,000원까지의 반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25,800원만 지지된다면은 주가 상승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지선이 지금 이탈되지 않는 거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시간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짧으면 한 상반기 정도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가 도달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좀 길게 본다면은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봤고요. 이번에도 역시 좀 종목을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볼 텐데요. 159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5,700원이시고요. 20%를 가지고 계신데 언제쯤이면 손해 없이 매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고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또 문자에 보내셨습니다. 박성민 연구원님 봐주십시오. 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제품이 굴삭기 그리고 공작기계라고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쪽 매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면서 중국 시장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3천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를 좀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당장 문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이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굴삭기 판매가 호조를 좀 보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쪽에 많이 기대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인대를 앞두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많이 상승을 했죠.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중국 경기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수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 꼬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의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뉴스만 보시더라도 일단 중국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로, 철도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을 가속화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는 중국에 진출한 두산 인프라코어의 굴삭기 사업 분야에서 분명히 호조를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한 해 중국이 안 좋은 것 치고는 상당히 선박을 했기 때문에 중국만 올라와 준다고 하면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인 25,7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고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재 상황에서 추세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추세 분석 측면에서 보시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은 박스권 측면에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직전 고점 25,000원입니다. 27,000원부터 17,500원 정도의 박스권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좀 추세가 났던 부분을 좀 면밀하게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추세를 이루기 위해서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났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19,000원 부분에서 추세를 가속화하는 구간이 1월달 그리고 2월달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 상황이 아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지가 그 지수 전체가 지지부진하고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수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000원 강하게 이탈했을 시에는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하시거나 반대로 17,500원까지 기다렸다가 10% 정도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지수가 3,000, 종합 지수 기준으로 3,000 정도를 회복한다고 하면 예전과 같이 27,000원 그리고 30,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업황이 조금 불투명할 때는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7,000원 먼저 생각을 하시고 2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중국 지수의 반등 여부를 보면서 추후에 27,000원, 30,000원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메리포스트요. 메디포스트요? 예. 예, 메디포스트를 얼마에 몇 %나 가지고 계십니까? 주당 156,900원에 300주요.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신 다른 주식들과 비교했을 때 메디포스트에 들어있는 게 퍼센트가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60-70% 들어있어요. 60에서 한 70% 정도 되신다고요? 네네. 예, 메디포스트 말고 다른 종목들은 좀 수익을 보고 계신지요? 아니에요. 다 그래. 잘못 샀어요. 지금 다 좀 낙인낙 힘드세요? 그렇고 지금 하이닉스는 그래 걱정은 안 돼요. 하이닉스 같은 거는. SK 하이닉스도 들고 계세요? 그런데 예, 메디포스트의 비중이 가장 많으시네요? 예, 제일 많아요. 예,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물량을 사셨습니까? 분할 매수를 하셨나요? 모르고 처음에 경험도 없는데 높은 단가 20선이 넘었을 때 18만 얼마에 샀다. 그 다음날 또 100주를 사서 좀 낮춘다는 게 300주까지 가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얼마 안 됐어요. 나이 먹은 할머니거든요. 아, 나이가 좀 많으세요. 목소리는 굉장히 젊으신데요. 그렇습니까? 나이는 좀 먹었어요. 아, 그러세요?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시네요. 대부분 뭐 이렇게 증권사에 맡기기도 하고요. 아닌데 저는 애들이 컴퓨터에다 깔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직접 매매를 하시고요. 예. 예, 어쨌든 메디포스가 제일 지금 걱정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글쎄 이게 언제쯤이나 좀 어느 정도나 갈라는가 조금 올라가면 좀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올라가질 않아요. 예, 좀 손실을 보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지금 너무나 손해가 많아서 힘들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애기를 보는데 얘가 또 그러선 예예. 손녀분께서 지금 울고 있나 봐요. 예예. 예, 손주십니까? 손녀. 손녀세요? 목소리가 우렁차서 손주인 줄 알았는데 손녀시군요. 예. 손녀분께서도 방송 출연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울었나 봐요. 예? 자식이. 예. 잠을 잘 잤었는데. 예. 예예. 예. 자, 그럼 이게 메디포스트는요. 좀 가능성은 있나요? 좀 올라갈 가능성은? 아, 올라갈 가능성은요. 저보다는 전문가가 잘 아시니까 제가 지금 바로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전화 끊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화 끊고요. 예. 그럼 이제 TV 볼륨을 높이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홍 팀장님. 네네. 예, 우리 어머님 노후 자금 좀 벌게 좀 그렇습니다. 진단해 저도 주세요. 지금, 예,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픈데요. 일단은 지금 메디포스트나 다른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너무 그러니까 오른 게 그러니까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놓지 못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기대감은 있지만은 현재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 좀 악재겠죠. 근데 이제 어떠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좀 매매, 첫 단주가 좀 잘못 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좀 처음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리스크 관리가 좀 전혀 안 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좀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대열은행, 제대열이라는 건 탯줄에 나온 혈액이겠죠. 그 혈액 자체가 뭐 줄기세포가 굉장히 조금 좋으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은 줄기세포들이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에 대한 뭐 성장성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매출 비중 30%, 그다음에 건강관리가 또 10%,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언급드린 제대열은행 지금 제대열 보관이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60%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디포스트가 지금 주가가 급등하게 된 이유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미셀 쪽에서 신약 개발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좀 최초,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좀 최초로 신약 개발이 지금 허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멘텀이 언제쯤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무래도 좀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카티스템이라고 연골 치료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식약청에서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게 뉴로스템이라고 하는 지금 제품 같은 경우도 임상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뉴모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뉴모스템 같은 경우는 뭐 그 폐질환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뉴로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치매 치료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임상 뭐 2상이 지금 완료가 돼 있고 지금 뉴모스템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임상 2상이나 뭐 3상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작용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이제 기간 자체, 그러니까 이러한 의약품들이 출시가 돼서 그런 것들이 매출로 잡히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때까지
좀 그때까지 좀 기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조금 오랜 지금 고통이 좀 따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 그다음 신약 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서 임상상 뭐 3상이나 2상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주가 상승에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차적인 저항대죠. 121선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셔갖고 13만 원에 도달이 있다라면 좀 힘드시겠지만은 갖고 계신 물량의 절반 내지는 한 60% 정도를 좀 덜어내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3,000원 정도를 좀 잡아주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지금 매수세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신약 개발 아니면은 뭐 다른 게 그렇게 그다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본전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지금 내가 대응을 잘못한 걸 인정을 하시고 나서 13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절반의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시는 전략, 혹은 밑으로 93,000원 이탈하시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님 손녀 보시느라 잘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메디포스트 일단 13만 원까지 주가 올라갔을 때 절반 정도 물량을 정리하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손절가는 93,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더 큰 손실 보시기 전에 또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잘 들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또 보겠습니다. 서원인텍부터 볼 텐데요. 서원인텍을 6,610원에 사셨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비중은 30%십니다.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신촌에서 보내셨네요. 예,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무래도 갤럭시 3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도 이제 삼성전자의 키패드를 비롯해 와이브로 단말기를 납품을 좀 하고 있죠. 매출 비중이 워낙 크고 삼성전자가 워낙 강력한 수요처이기 때문에 주가의 지금까지의 상승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만 해도 이제 150억 정도 벌어들일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영업이 그렇게 봤을 때는 PER 8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6,610원도 싼 구간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이어가 보면 최근에 너무 급등한 게 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최근 이제 3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번 올라가고 두 번 조정을 받고 가장 강력하다가는 3차 파동 구간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는데 기관이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3차 파동을 따라갈 때는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때 6,000원대에서 따라가셨어야 되는데 지금 6,600원 정도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싸다고 하지만 분명히 밑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지금 팔아도 매력적인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여기가 만약 화점 지지대가 돼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타나면서 끌어올린다고 하면 7,000원 그리고 7,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오늘 종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오래 들고 계셔서 괜히 마음고생을 하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매수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신데,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많아지고, 일단 지금은 5일선, 20일선, 60일선과 모두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텐데, 고점에서 산 분들은 기간과 가격 조정을 조금 인내를 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잘 보시면서 주가가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일부는 손실이나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서원인텍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이 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갤럭시 S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이 강세이고 테마가 조금 형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YG1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서원인텍만이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후발주자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계속 가기에는 힘이 조금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 내려오고 있는 대한항공을 보겠습니다. 3610님께서 대한항공을 53,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홍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항공주를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재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일단은 뭐 수익이 극대화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기가 일단은 개선이 되면은 가장 큰 부분이 유가가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익 극대화에 조금 어느 정도 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좋아져서 뭐 수익이 경기가 좋아지는 상태는 아니고 일단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반대로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 기조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좀 오르는 상태로 좀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채, 그러니까 해외에 대한 외화 부채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가는 지금 뭐 떨어져서 좋긴 하겠지만 수요가 그만큼 감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여객 수요라든지 화물 수요, 경기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운송을 하게 되는 건수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일단 수익성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일단은 뭐 수익이 극대화되기보다는 일단은 유가 상승 악재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지금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한항공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가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지금 800%,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 대비 지금 8배, 그러니까 8배가 지금 부채로 좀 잡혀 있는데 18조 원이 지금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뭐 영업이익이 나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좀 적자 나는 상황에서 지금 이자 내기도 상당히 좀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본다면은 장기적인 성장성이 과연 여기서 지금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든다라는 부분이 좀 악재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부채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좀 지금 손실이라도 확정 짓고 나오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일단은 1월 타임 뭐 방향성이나 패턴 같은 게 없어요. 현재는 241선이죠. 지금 보시면 241선 주황색 선인데 241선에 대해서 부딪히면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저점 121선에 대한 지지도 못하면서 좀 꺾여 내렸기 때문에 현재로선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원 정도로 좀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에 일단은 도달이 가능하다면은 5만 원 부근까지 좀 안착이 빠르게 나타나면 5만 원을 1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4만 5천 원 이탈을 하게 될 경우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5만 원에 안착이 되면서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라면 매도하신 가격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좀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만 5천 원에 대한 이탈이 없다라면은 5만 원 이상권까지 보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항공 맞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좀 속썩이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습니까? 동양철관을요. 예. 러시아 가스관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잡았는데 안 올라가요. 아, 그러세요? 동양철관을 얼마에 몇 % 사셨어요? 2,600원에 한 40% 정도 돼요. 2,600원에 한 40% 정도 되신다고요? 네, 매수하신 지는 한 달 남짓 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아니요. 좀 오래전에 사셨어요? 네, 저 그 한 번 못 팔았어요. 놓쳤어요. 매도 시점을. 아, 그러셨어요? 뭐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2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몇 번 네. 팔 기회가 있기는 했는데 네, 우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는 더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목표가를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신가요? 저번에 3월 초에 한 번 팔 기회를 놓쳤어요. 예, 그래갖고 지금 목표가 그냥 한 3,000원 정도면 팔고 싶은데 예.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예, 목표가 저희가 좀 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네. 더 많이 손실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또 네. 이제 자신만의 손절가 기준 라인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전문가는 동양철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저희가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네, 네. 예,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십시오. 예, 박선영 권님.
예, 객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관 테마로 묶여있죠. 대동스틸, 동양철관 이런 것들이 한참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매매를 한다고 하면 테마주들은 최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종플루가 나와서 이제 녹십자를 매매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게 나오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매매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셔야지 가스관 관련된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죠. 급등한 거는 작년 9월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의 강도가 많이 줄었고 실제로 대부분 초기에 투자를 했던 분들께서는 차익을 실현하고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가 물량을 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께서 조금 뛰어드셔서 주가를 계속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동양철관 1년에 한 20억, 30억 정도 벌어들이는데 PR이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되죠. 그럼 PR 50배, 60배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한 1,000원 정도 하는 게 적당한 주식이다라고 기본적 분석에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지금 물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 부분을 지켜주고 있기는 하지만 박스권 하단 부분 그리고 200일선에서 같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장대 음봉과 함께 2,0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000원 이탈과 함께 장대 음봉 거래량이 나올 시에는 무조건 손절을 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손실을 막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 부분인 2,750원까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러시아 관련된 가스관 사업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동양철관 자체가 가스관 매출이 수출이 전혀 없습니다. 수출이 0%이기 때문에 전혀 한국과 러시아가 가스관을 한다고 해서 수혜를 보는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개인들 생각에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데 테마는 심리니까 심리를 따라 매매하신다고 보고 뉴스에 따라서 심리가 한번 움직일 때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지만 심리를 자극할 만한 뉴스나 기사가 나와주지 않는다고만 하면 분명히 2,000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시에는 빠져나오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제일모직입니다. 은평구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7024님의 종목이고요. 96,800원에 40% 매수하셨습니다. 단기 목표가 궁금하시다네요, 통장님. 네. 제모직은 아무래도 뭐 전자재료 쪽,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그 동안에 그 주가 상승이 뭐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 자체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뭐 14만 원대까지 좀 상승하는 요인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현실화가 된다면은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먼저 좀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에 뭐 특별한 입질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 뭐 패션 사업부나 뭐 화학 사업부에 대한 뭐 매출이나 뭐 실적은 뭐 안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1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5조 4천억 매출에 한 3천억 가량 영업이익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5조 원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주가가 여기서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하락폭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자. 그 다음에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평선에 다 지워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5일선만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하락 추세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승 기조, 그러니까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지금 패턴에서 약간 좀 삐뚤삐뚤하긴 하지만은 분명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대에 놓여 있는 게 좀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상승 추세대로 좀 전환되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맞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오면서 십자형 패턴이 좀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비중이 굉장히 좀 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나 뭐 기회비용 측면을 좀 고려하셔갖고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일선 근처,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로 보면 한 95,000원 정도에서 절반의 비중을 일단 매도하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 그러니까 20% 같은 경우는 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목표가 한 10만 원 이상까지 좀 갖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뭐 40% 넣고 지금 뭐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기회비용 측면에서 좀 아깝기 때문에 20%를 일단 9만 5천 원 선에서 매도하셨다가 다른 종목, 굉장히 빠진 종목들 많죠. 아니면 힘이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좀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20% 정도만 9만 원 손절가까지 좀 잡으시고 목표가를 10만 원 정도로 좀 설정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앞서서 저희가 매수가 다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익 IPS 매수가 다시 적어서 보내셨는데 지금
받으립니다. 원익 IPS를 8,66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15%를 들고 계십니다. 다른 종목을 손절하고 매수를 했는데 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 앞으로의 전망 좀 밝혀주십시오. 923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주식입니다. 원익 IPS가 전반적으로 나쁠 상황은 없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요처를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휴대폰 쪽을 제외한다고 하면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기관과 개인 그리고 외국인까지도 모두 휴대폰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코스닥 업체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급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가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PR이 한 30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어닝의 플럭셔레이션이라고 하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추세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봐야겠죠. 근데 이 박스권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큰 거래량의 변동폭 없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수급 공백이 그만큼 큽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집중이 되고 있지 않고 AM OLED 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AM OLED에 공급을 하고 있는 덕산 하이메탈이나 뭐 원익 IPS를 비롯한 AP 시스템 모두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차익만 얻는다고 하면 자꾸 물량을 내놓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LED든 AM OLED든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시연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면 분명합니다. 시기가 문제일 텐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근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은 약간 더 늦게 올 수 있다라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660원에서 15%라고 하시면 현재는 단기 박스권에서 단기 박스권을 두 개로 나눴을 때 하단 부분에서는 일단은 위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구간은 개인적으로는 6,000원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00원대 분명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수급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초반 그리고 6,000원 후반에서는 추가적으로 5%에서 10% 정도 더 매수를 하시는 게 코스닥 시장의 반등과 함께 매도할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470선부터 540선 횡보를 했습니다.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분명히 반도체 장비겠죠. 그렇기 때문에 540선까지 왔을 때는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에 상관없이 코스닥 시장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540선을 기준으로 원익 IPS는 매도할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9,000원 이상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또 하락이 크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ICD입니다. 25,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가격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8642님의 종목인데요. 홍 팀장님 봐주십시오. 네. ICD 하면 아몰레드 지금 장비 좀 대표 종목이겠죠.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몰레드, 삼성 SMD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면 같이 매출 증가가 좀 일어나는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덕산 하이메탈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SFA, 그다음 ICD도 역시 좀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 지금 뭐 LTS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아몰레드 관련 수혜주라고 했던 종목들이 급락이 좀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큰 건 사실이지만은 변동성이 아직까지 좀 산업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은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 상황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는 거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수급이 깨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진단을 좀 들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린다면요. 작년이죠. 작년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이 좀 초에 좀 있었다가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제 기나긴 좀 박스권 구간, 그러니까 지금 32,000원부터 25,000원 구간에 진폭이 상당히 좀 큰 박스권 구간이 좀 진입을 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그 박스권 하단 부분이 좀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5,000원 라인이 이탈이 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됐다고 내일 시초가에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요. 이틀 내지 3일 안에 특히 이제 이틀 정도 2일 안에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그러니까 25,000원대로 회복할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세 자체는 밑으로 하락 추세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일단은 내일이랑 내일 모레 시장을 보시고 나서 25,000원 다시 한번 회귀를 해준다면 홀딩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만약 밑으로 밀린다면은 23,500원, 그러니까 23,500원은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 좋지만은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실적은 좋지만은 올해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23,500원 손절가, 그 다음에 이틀 이내에 25,000원이 안착이 된다면 일단 홀딩하셔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LMS 보겠습니다. 17,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40%신데요. 매도 시점을 먼저 알고 싶다고 하셨고 또 AMOLED 신규 사업 전망도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박성용 의원님. 예, LMS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을 일단은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예전에 횡보를 했던 박스권 하단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하락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MOLED 쪽에 대한 기대가 크겠죠. LMS가 기존에 했던 건 이제 프리즘 시트, LCD에 들어가는 휘도 향상 필름인데, 휘도 향상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화인터텍을 비롯해서 미래나노텐과 가격 경쟁을 조금 과다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LCD 패널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LCD에 들어가고 있는 프리즘 시트 가격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120억 정도 나왔죠. 시총이 1,100억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PR 9배, 비싼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한번 비싸질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은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TV를 비롯한 LCD 부품들의 LCD 장비에 대한 매출이 좀 급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게 단기적인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000원 정도 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매도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AMOLED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방금 전에 이제 다른 종목을 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AMOLED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고 있는 실적을 포기할 수가 없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선순환 구조로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돼야지 무리하게 AMOLED 쪽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프리즘 시트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그쪽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L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OLED 쪽에 좀 큰 규모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AMOLED에 관련된 삼성전자나 LG 쪽 제품이 좀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전 고점이었던 28,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장성이 있지만, 성장성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숫자가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가격대인 13,000원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2만원 회복, 그 이후에는 AMOLED 업황을 자세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천안에서 한일유화를 문의하셨는데 좀 간략히 봐드리겠습니다. 9,850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 않으셨는데요.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지 꼭 좀 봐주십시오 하셨네요. 간략하게 좀 봐주세요. 네, 간략하게 좀 봐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추세가 좀 꺾였습니다. 추세 보시면은 지난번, 그러니까 지금 3월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 좀 밀렸죠. 근데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악재가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지만은 한일유화는 오히려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급 개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고점이 한 9,0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밀렸죠. 근데 이제 5일선도 회복 못하고 밀리는 흐름 자체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재가 지금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700원이죠. 내일 종가상 8,7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저항대가 21선입니다. 그러니까 21선에 무엇보다 안착이 돼야만 주가가 다음, 그러니까 61선까지 지금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 목표가 9,2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한 10,000원 선까지 좀 보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이제 8,700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셔갖고 타이밍을 다시 노리시는 전략이나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을 참 많이 보내셨거든요. 다 못해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내일 이 시간도 또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샘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